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달팽이 장군 임준현입니다. 시간이 무척 빠르게 지나 무더운 여름을 벌써 잊고 새벽 찬 기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무척 어렵네요. 일교차가 매우 심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정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SBS 저녁 뉴스를 통해 또다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입니다. 임대보증금 피해자는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이 대다수로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많이들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는 400여 명의 수원 삼성전자 직원 피해 사건이, 이달에는 인천에서 47명의 임차인이 영화 기생충에서 문서를 조작하듯 공인중개사에 의해 법원 등기부까지 위조하고 가짜 임대인을 등장시키는 치밀함으로 이젠 공인중개사도 믿지 못하겠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 피해자들이 꿈 많은 사회초년생들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 이런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이 많이 생길까요?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때로는 피해자 상담을 지원하는 행정사 입장에서 사회초년생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내고 제발이지 또다시 이런 뉴스를 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법에 대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 일명 등기부 등본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공인중개사를 통한 방 구하기 외에도 스마트폰 또는 SNS 플랫폼의 발전으로 온라인을 통한 방 구하기가 유행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 집은 직접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서 주변 입지, 방 구조, 주차 환경 등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야겠습니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이 제일 무섭죠. 공실 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청소는 물론 도배도 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임차인을 맞이하기 위해 실내화, 수건, 디퓨전 등 시각, 후각적으로 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계약 또는 임대인, 임차인 간의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겠으며 임차인은 잔금을 지급과 동시에 이사, 입주를 하겠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요라고 주인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등기부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PC 웹 및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365일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시면 화면에서와 같이 로그인 후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한 후 등기 열람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겠으며 열람 비용은 한 건당 700원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동산의 표시로서 주소지, 구조, 면적 등이 표시된 표제부와 과거와 현재의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등을 소유권을 표시하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을 표시하는 을구로 나뉘며 말소사항 등이 표시될 경우 붉은색 중간 삭제선 등이 표시되어 매우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 발급 시에는 요약 발급을 클릭하여 화면에서 보이는 사항과 같이 현재 사항만 추려진 것을 우선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몇 가지 주요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항력이란 해당 임차 부동산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이로부터 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게 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인근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다음날 0시부터 권리가 발생됩니다. 단,
대항력은 다른 이해관계가 있기 전, 즉 대항력 취득 전에 은행 저당권 등 선순위가 있게 된다면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우선 변제권이란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인근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등을 방문하여 확정 일자를 받았다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 또는 공매되었을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낙찰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내 보증금에 해당되는 돈을 받고 이사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선순위 임차인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구분세대가 아닌 소유권이 하나인 임대부동산에서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 등을 한 임차인을 말하며 최우선 변제금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경매 또는 공매에 있어 순위에 관계없이 해당 보증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서울,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별 금액이 상이하며 일정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실무에서 사회초년생 대상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은행 저당이 없거나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부동산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직주 근접으로 가까운 거리에 직장이 있고 월세를 지불하기 아까운 상태에서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주택이 있으며 임대인이 재산이 많아 괜찮다는 공인중개사 말에 이것저것 확인 없이 계약하다 보니 추후에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잃게 되는데, 주의할 것은 최우선 변제금일지라도 작년 9월에 개정된 금액 기준이 아니라 담보권이 최초로 설정된 일자를 기준하여 적용되기에 자칫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회초년생이 서울에서 전세금 1억에 임대주택에 이사하였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1억 1,000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서는 3,700만원의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으나, 만약 해당 주택의 은행 저당권이 10년 전 설정된 상태로 한다면 소액 보증금의 범위는 6천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2천만원의 최우선 변제금이 지급되기에 1억 원에 입주한 A는 단 한 푼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겠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선후 순위를 고려하여 배당되는 금액을 기대해야 할 뿐입니다. 추가해서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경매 총 배당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다른 세입자들과 배분하여야 하기에 적은 금액이 나올 수 있겠으며, 만약 등기사항 증명서에 임차권 등기가 기입되고 나서 입주한 임차인의 경우는 단 한 푼의 금액도 받을 수 없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사시 주의하라는 법원의 공지를 무시하였기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듯 법을 알아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고 소중한 내 보증금도 지킬 수 있으니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발 꼭 열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회초년생들이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정보정책자금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 또는 내가 어렵게 모은 돈, 또는 고액의 일반 은행 전세대출을 받기보다는 직장인이라면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혼부부라면 LH 전세대출을,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출을, 이도 저도 아니라면 청년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대한 경험 없는 사회초년생이 정보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할 때 해당 기관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해주기에 안심할 수 있겠으며, 또한 저금리 대출이기에 이자 부담 또한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일반 사회초년생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많기에 소개하는 것이며, 부득이하게 자기 부담으로 전세 입주를 하게 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 후 계약하여야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경매시 또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공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로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 1년 기준 보증금의 0.15%의 수수료 납입으로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계약시 주의사항 상편을 마치고 다음 하편에서는 계약서 특약 작성, 잔금 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내천원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달팽이 장군 임준현이었습니다.